네, 여러분,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요즘 어떤 TV나 라디오 이런데 어설픈 정치평론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의 로드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국가는 프로그램을 팔고 기획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경영 컨설팅 회사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로드맵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지. 국가를 무슨 설계대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년도에는 뭘 하고 몇 년도에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몇 년도에 가면 국민들이 인기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때는 깜짝 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계인수 받는 겁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이명박 정부 때의 인수위원회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몽땅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파기할 건 다 없애버리라. 다 자료를 없애버리고 또 자기들이 꼭 가져가야 될 조난자료 이런 거는 전부 가지고 봉화마을로 도망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대통령 개인이 가져가나요? 지금이라도 봉화마을에 가 있는 거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전부 청와대로 국고로 돌려야 됩니다. 그럼 국가의 재산이고 국가의 자료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할 때 배석은 누가 했고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고 외국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뒤에 어떤 약속을 한 게 있었고 서류로는 없지만 구두 약속이라도 어떤 게 한 게 있었고 이런 것은 전부 남겨서 바로 그것을 다음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하고 MB 대통령하고 지난번 정상회담을 할 때 공식 커뮤니케 발표한 거는 이런 거지만 두 사람이 내밀하게 나누었던 것은 이런 내용으로 했고 둘이서 다음에는 이런 걸 해보자고 구두 약속을 했던 적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인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영속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물러나고 박근혜가 들었으면 박근혜의 국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있고 영속적으로 가는 국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리인으로 MB가 있다가 박근혜가 있다가 노무현이 있다가 하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해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료 다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 전부 걸고 봉화마을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국가의 기록물을 탈취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죠. 그건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둘째, MB정부는 인수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중구난박의 온갖 기회주의 분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명박을 찍지도 않았을 거로 보이는 인간들까지 온 기회주의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MB는 보수 정권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도 좌파 정부였어요. 중도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가 날 때 그렇게 무방비로 당했던 거고 촛불 시위가 나자마자 바로 중도 실용 촛불 시위 전에도 그랬죠. 촛불 시위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취임하기 전에 1월 1일 날 제가 정규제 칼럼에서 실용정부라는 고약한 이름,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안에 저 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만들어냈던 참모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 이름을 일일이 다 지금 와서 거론하기는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 참모들 대부분이 중도 좌였어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도 거의 많았습니다. 자본주의 4.0 떠들고 다니던 뭐뭐시하며 그러니까 그 무방비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중도 실용을 떠들면서 인수위원회에 대거 들어왔고 인수위원회를 장악했고 거기에 기회주의 분자들이 무지하게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그게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수위원회가 박 터진 겁니다. 인수위원회 한 자리 걸치려고. 지금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표가 인수위원회는 작게 효율적이게 꾸미겠다 라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본인의 입이나 박근혜
측근의 입에서 인수위원회는 서류를 인수인계하는 것이지 무슨 국가의 비전을 짜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국가의 비전을 짜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건 차라리 당에서 하는 겁니다. 당에서 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이 구성되면 그 내각이 하는 거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랬던 겁니다. 인수위원회 탁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불러서 뭐라고 보고하면 야 하고 말이야 그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막 호통치고 공갈치고 온갖 똥폼이란 똥폼 다 잡고 지는 물러나고 강요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강요가 또 보고받는 겁니다. 각 부처 불러다 놓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수위원회를 MB 때 한 거거든요. 지금 또 그걸 되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탕평인사라는 말입니다. 탕평이다, 대통합인사다 이런 말은 제가 정규제 TV에서 호남 총리를 쓰라 하니까 어떤 시청자께서 굳이 호남 총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던 거다. 좋은 총리를 쓰라고 얘기하지 왜 호남 총리를 쓰라고 얘기하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호남 문제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이런 표현인데 그 외의 탕평과 통합은 안 됩니다. 지금 탕평과 통합을 떠드는 대부분의 인간들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탕평과 통합을 떠드느냐? 대부분 기회주의 분자들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탕평과 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측근은 맞지 마라. 탕평과 물론 측근 친박 중에 무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제야에서 찬밥 먹고 그야말로 초급목피라는 표현은 곤란하지만 와신 상담할 때 그야말로 풀스페이스 자고 풍찬노숙으로 고생할 때 그걸 우리 사회에 좀 잘 나가는 인간 중에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지 혼자서도 잘났기 때문에. 박근혜 그 고생하는데 풍찬노숙하는데 누가 따라다니나요?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양재 같은 데서 좋은 직업 가지고 아주 엔조이하고 물론 마음적으로는 박근혜를 지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박근혜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면 다른 데 가서 별 직업도 없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참모들이 같이 풍찬노숙을 해야 되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그야말로 지금 말로 비박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서리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하고 자기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친박을 쓰지 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하자면 친박 자체가 정책이나 이런 데 요직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보상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조금씩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비리, 뇌물, 이런 거로 법 밖에 봐주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법에서 가능한 범주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자하에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 새로 탄생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이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자면 생판 좌파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는 NLL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을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민노총 출신을 노동부 장관을, 고용부 장관을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인사여야 합니다. 일관된 인사라는 것은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적어도 국정 이념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의 원칙 하에 통합이다, 탕평이 있는 거지 전혀 엉뚱한 사람을 탕평이라고 좌우도 우도 좋다
아무렇게나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관을 부정하는 사람이 민주화만 알고 산업화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을, 지경부 장관을 쓸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탕평, 대통합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기회주의자들이 섞여들 가능성이 있고, 탕평, 이런 말 속에 선거법 위반자도 용서해 주라. 우리가 단결하자는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가지고 조작을 좀 했기로서니 그 봐주자. 안 되죠. 왜 봐줍니까? 안 됩니다. 엄단할 건 엄단하고 원칙에 맞는 통합이어야지, 원칙 없이 측근배제, 탕평인사, 이거는 기회주의 분자들이 이제는 우리 해바라기들에게도 기회를 다오 라고 선거가 끝나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기회주의자들이 활동할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측근배제하고 탕평인사를 하자고 할 때에도 그 점을 염두에 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간첩이 소탕이 안 되는 거고 사회 질서가 제대로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좌익들한테 겁먹고, 오히려 기부금 이런 거는 좌익단체들이 더 많이 가져갔을걸요, 아마?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박은순 보세요. 아름다운 재단. 10년 동안 그렇게 돈 모았고, 이명박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권세를 누렸죠.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무원칙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집권 집단 내에 가치를 공유하지 못했거나 가치가 정조준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어서 중구난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을 만들면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통합해야 될 것은 지역분열이고 이런 것이 통합돼야 될 대상이지, 이념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념은 절대로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나 좌익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좌익은 이런 겁니다. 소위 미국식의 일부 소셜 리버럴리즘, 사회자유주의 정도까지는 용인되지만 종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NLL을 양보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친북 좌파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화해의 기회를 자기 세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좌익들에게 포위되어서 포위 공격을 받고 그 자금은 전부 정부 자금이 나가는 거예요. 반정부 데모하는 애들이 전부 정부 자금 가지고, 촛불시 걔들이 무슨 돈 가지고 데모했어요? 이런 얘기는 고상한 정규제 TV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인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우를 범할까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